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달하고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차종훈 PD이고요. 오늘 이제 건국대학교 병원 양악수술센터의 김재승 교수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선생님과 저는 여러 번 방송을 진행을 했었지만 처음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선생님께서는 EBS 명의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해주셨을 만큼 이제 양악수술의 대가이신 선생님이신 오래 했죠, 뭐. 그럼요. 정말 오래 하셨죠. 김재승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김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랜만에 비욘디를 다시 방문을 해주셨는데 안경이 바꾸신 것 같아요. 안경이. 네, 안경이 바뀌었죠. 왠지 뭔가 조금 더 엣지 있어 보이십니다. 네, 엣지.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나랑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딱 디자인이 바뀌면 알아보시면 한 번에 딱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안경 바꾸신 거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별로 없었는데. 별로 없으셨어요? 평범한 일상이 제일 좋은 거죠. 뭐. 소소한 행복.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는 이제 양악 수술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방송을 다뤄보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심리학에 대해서도 다뤄보았고, 뭐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뤄보았고, 또 뭐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보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양악 수술에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실 예정이세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공법과 실패법인데 환자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옷을 고를 때나 그래도 이제 잘못 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환불하면 좋지만 환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너무 얼굴은 속상하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쵸. 얼굴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원상 복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은 뭐 잘못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디 있어요? 집에? 처박혀 있죠. 네, 처박혀 있죠. 그래서 수술이 잘 이제 마음에 드는 대로 안 되면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 요새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더 가중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악 수술이 이제 보통 수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충분히 생각해서 하시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서 싶어서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이고야 선생님, bless you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얼굴에 대해서 번영을 일으키는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악 수술해서 성공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이제 이 화면에 나오지만 거울 보는 게 즐겁다. 거울 보는 게 즐겁다. 네, 이제 성공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반갑다. 자기 좀 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예쁘게 변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헤어스타일을 바꿨다든지, 그 다음에 옷을 새 걸 샀다든지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안 오면 어때요? 그럼 약간 서운하죠. 서운한. 얼굴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고치니까 또 다른 것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안 됐을 때는 거울을 보기 싫어. 볼수록 속상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니까 속상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싫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둘 다 자기가 똑같은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나 예쁘게 됐으니까 반듯하게 됐으니까 매력적으로 됐으니까 나를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 보지? 근데 보아주는 것도 또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면 왜 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수술이 안 됐을 때는 왜 안 보냐 그러고 그래서 그 자기가 만족해야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술 전 얼굴도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얼굴에 수술을 하고 나서 가끔 환자분들이 와요. 뭐냐면 재수술하고 싶다. 그 재수술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은 그냥 옛날 얼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옛날 얼굴이 어땠는데요? 그러면 주섬주섬 보여줘요. 전에. 그렇죠. 이제 과거의 사진을 과거 이제 사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근데 옛날 얼굴로 이렇게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제일 많은 게 이제 돌출입이잖아요. 돌출입인데 치아 교정만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자연스럽거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가 크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양악 수술이 인 경우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만 분절골로 이렇게 확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치아 하나가 7m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만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합죽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좀 나이 든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나한테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옛날에는 좀 이렇게 입이 좀 나와서 좀 시골 그걸 뭐라 그러지? 루럴 아시죠? 약간 네. 좀 약간 시골스러운 인상으로 좀 청순한 맛도 느낄 수 있고 좀 그렇게 괜찮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이제 나와서 그걸 집어넣었더니 좀 도시적이고 서양적인 얼굴이 됐는데 얼굴에 어떤 생동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팔자주름도 물론 깊어지고. 그러니 원래도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사진 보자고. 근데 그 고민을 그 환자도 금방 한 다음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중하게 계속 고민을 하시고. 근데 수술하고서 오셨겠죠. 1년 있다 오겠어요? 2년 있다 오겠어요? 3년 있다 오겠어요? 한참 있다고요. 한 10년 뒤에요? 10년까지는 아니고 보통 한 4, 5년?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저기 했다가 30 넘으면서. 그러면 보자고 그 사진을 보자 그러면 그거 언제 사진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사진 친구들이랑 가서 막 웃을 때 그때는 당연히 근데 그때는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래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수술해서 입이 좀 들어갔지만서도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그냥 지내시라. 응? 지금 건드리면 더 불만족할 거다. 뭐 본상복구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특별하게 뭐 문제가 그 없는 한은 그냥 원상복구는 안 되니까 지내는 거.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불만족한 경우에는 옷을 우리가 갈아입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뭐 성형수술, 뭐 피부 그런 거 다 해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거는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네. 그러면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경우, 네. 기능적으로나 그런 것이 완전히 이거는 정말 고쳐야지 어떤 기능적인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됐을 때는 미용적인 부분을 감내하고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용적인 부분이 주다. 그러면 지금 해서 이제 또 하고선 붓기 빠질 때까지 또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잖아요. 걸리겠죠. 그러면 또 다시 늙는 거야. 그래서 좀 아쉽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성공법과 실패법을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림에서 나왔다시피 우리가 얼굴에서 이게 이제 그 조영준 교수가 선 이제 이게 북반기 얼굴, 이게 좀 조그맣게 했지만 이게 남반기 얼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5만 년 전, 25만 년 전에 이게 북아메리카에서 그 원생 인류가 태어나서 생긴 거죠. 생겨서 이제 유럽으로 가고 4만 년 전에 2만 5천 년 전에 시베리아에 타고 바이칼 옷을 해갖고 몽골족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말도 몽골 하고 이 한반도로 내려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흑인이었나 봐. 그래갖고 쭉 타고 유럽인도 되고 그래갖고 쭉 진화생물학 쪽으로 이제 와갖고서는 시베리아 벌판을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몇만 년이고 10만 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눈보라가 치니까 눈이 작아져야 돼. 예? 저희는 모두 큰 눈을 그리고 원하는데. 쌍꺼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보라가 좀 감아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 몽고주름이 생긴 거죠. 이렇게 접쳐지잖아. 그래서 그 앞트임을 하면 이 몽고주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보라를 이겨내기 위해서 쭉 진화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70%가 쌍꺼풀이 없다고요. 그리고 얼굴은 좀 각지고 그다음 얼굴이 좀 긴 편이라고 북방계는 그런 얼굴을 그러니까 2만 5천 년 전에 걸려서 이렇게 얼굴이 됐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꾸려는 거에 무리가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를 수가 있죠.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술 이런 거 할 때에는 많이 생각하고 정말 수술로 가능한 건가, 가능하지 않은 건가 그거를 따져서 양수술의 성공법과 실패법, 자기 얼굴을 알아야 된다. 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분수에 넘지 않은 걸 한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중에 같이 다녀보면 백화점에 쓱쓱 물건 잘 사요. 그러니까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딱 예쁜 것만 골라가지고 잘 사는 근데 자기한테 친구들 있잖아요. 어울리는 거. 그리고 좀 그 센스 감각이 조금 무딘 사람은 똑같은 걸 샀는데 자기 몸이랑 그 체형의 특징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매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뭐 진짜 뭐 리즈 테일러 옛날 배우네 너무 요새 그 요새 잘 나가는 배우가 누가 있어요? 요새 영화도 요새요? 뭐 우리나라 사람 말하면 또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 괜찮아요. 다 이해해 주실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그것도 옛날 배우네. 그런 아무리 예쁜 매력적인 배우도 잘생긴 부분이 있고 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근데 매력적인 부분이 그 얼굴에서 주도를 해 나가는 거야. 예? 그렇죠. 이제 잘 매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잘 안 보이게끔. 안 보이게끔. 그래서 턱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눈을 그냥 그 렌즈 있잖아요. 그 렌즈를 확 바꾸면 눈에 이게 쏠려 갖고 이런 데는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 화장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자기 얼굴에 대해서 불만족이었을 때 어떤 얼굴로 바꾸려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좀 안 된다. 그렇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컬러 렌즈를 껴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어디를 변하면 어떻게 될지를 그렇죠. 조금 계획을 그래서 세우시는 약간 게 중요한 것 주걱턱인 같아요. 경우에는 코를 좀 높여보면 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코를 높이면 여기가 또 들어가 보인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가지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얼굴 전체를 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 고치다 보면은 다 이게 어울리지 않게 고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기가 또 중요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해야 될까? 그다음에 수술의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고쳐 갖고서는 자기 뭐 배우 되겠다? 그거는 좀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 끼와 깡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이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또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TV를 보면 코미디언이 아니지 요새 개그맨이 많잖아요. 근데 개그맨 보면 정말 재치랑 깡이랑 그게 뭐 대통령 후보자들 그 앞에서 이렇게 그분들이 사회 보잖아 막.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끼와 깡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태도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태도라는 거는 요새 그 많이 책들이 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에티튜드라는 게 이제 그 태도가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낙관적인 사람도 있고 비관적인. 근데 문명이 발달하는 거는 낙관적인 사람에 의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막 빌딩이 세워지는 거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면 그거 하겠어요?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더 잘할 그래서 수 있을 그렇게 것 하고 같아요. 약간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얼굴을 잘 알아야 된다. 네. 저는 아까 말씀 주신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주시는 거죠? 그래요. 예. 네, 첫 그래서 번째부터 갈게요, 선생님. 자기 얼굴을 잘 안다. 왜냐면 자기 얼굴을 잘 모르면 어떻게 고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으로 우리가 얼굴을 비유할 수는 없지만 자기 매력 포인트랑 매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잘 가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안다 모른다는 나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상담하면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모든 병원이. 그러면은 요거를 자기 얼굴을 좀 그려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얼굴을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이 눈썰미가 있는 이게 아니 이분 여수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손재주 사람이 있는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물체를 보고 그걸 알고선 손으로 잘 옮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미술 실력도 조금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미술 실력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봐요. 음악으로 하면 그 음치면은 음악을 아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타고난 것도 있지만 좀 자기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얼굴의 한 부분이 수술의 한 부분인 양악 수술이잖아요. 양악 수술하면 고치려고 하는 게 그 어떤 의학적으로 골격성 부정교합을 치료하려는 거. 골격성 부정교합. 그러면 덧니민이잖아요, 이게. 그럼 덧니민이 턱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치아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얼핏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치아가 바르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보이는데 여기 옆에 사진 보면 요거 반대의 그 상태인데 요 치아가 이렇게 덧니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치아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이거는 치아가 나올 자리가 없어서 치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의 문제야. 치아랑 잇몸뼈의 문제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도 마찬가지. 이가 너무 작아. 이가 너무 작으면 또 모양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씹힐 것 같죠. 근데 요거 잘 씹어요. 요런 경우도. 아 진짜요? 그럼요. 오히려 다 이도 잘 안 써. 안 껴요 이게. 빠져나가나 봐요. 그렇지. 수술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가 작아서 그러니까 이 치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뭐의 문제? 이 경우. 이건 이제 턱이 안 맞는 경우.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환자분들은 치아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표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치아가 안 맞지. 근데 왜 안 맞냐면 턱이 안 맞아서 치아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치의학에서 이제 세 가지 어떤 질병이라고 하면 질병이고 치료를 하는 분야가 뭐냐면 충치, 그 다음에 풍치, 세 번째가 부정교합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교합은 뭐냐, 이가 안 맞는다라는 뜻인데 안 맞는 거에서 치성이 있고, 그러니까 치아 때문에 발생한 게 있고 턱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골격성 부정교합이라는. 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치는 거가 양악 수술인데 다 양악 수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인 거는 턱이 조금 안 맞는 거는 치아를 잘 맞춰서 해결하는 거예요. 약간 교정으로 해결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교정만으로. 그걸 비수술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렸을 때 잘 돼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이 정도 심한 경우는 어렸을 때 해도 안 되는 경우였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렇죠. 어렸을 때 하면 그 치료는 무조건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노력했다는 의미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골격, 위턱뼈, 아래턱뼈가 이렇게 안 맞아서 생긴 거를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위키백과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부정교합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지금 말한 거. 치성과 골격성이 있는데 치성은 치아를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골격성, 턱이 안 맞는 거는 수술해야 되는데 누가 다 수술을 하겠어. 그러니까 치아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퍼가 더 비유하기 좋은데 지퍼가 안 맞는 거야. 예? 근데
지퍼를 안 맞으면 지퍼를 잘 맞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지퍼를 고치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거를 치성이야. 치성 부정교합이라고. 근데 배가 나왔든지 아니면 옷감이 부족해서 아싸리 닿질 않아. 그런 건 뭐야? 그거는 이제 그 골격성 부정교합인 골격성.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턱인 경우에 이게 짧은 거야. 턱이 짧은. 근데 이렇게 접쳐져서 이걸 만들 수가 없어. 그거는 턱이 남아서 그러니까 주걱턱이에요. 그래서 그 옷에서 지퍼로 이제 그 얘기하면은 그거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장원성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등학생도 양악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이제 성장이 안 끝났잖아요. 조금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기 전에 수술하면 어떻게 또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양악이 가능하긴 한데 한 고등학생도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남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선도 성장이 계속 성장이 되고 여학생인 경우는 되는데 그 입시가 있으니까 그때 수술하지 말라 그러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어려서 하려면 한 2번 정도 하려면 하셔도 돼요. 성장이 그러니까 멈춘다면 보세요. 성인이 되셔서 아니 어렸을 때 하시면 좋을 옷을 것 같아요. 샀잖아요. 그럼 뭐 성인 되면 그 옷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장호섭 그 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그러면은 가능은 하지만 그다음 고등학생 때면 성숙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좀 이따 그건 또 나올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요게 무턱이에요. 무턱. 그리고 요게 돌출입. 그다음에 요게 주걱턱. 그다음에 요게 비대칭 부정교합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걱턱경 부정교합은 잘 알죠. 근데 비대칭 부정교합도 잘 알고 눈에 딱 띄잖아요. 근데 돌출입은 입이 나온 거다. 우리나라 사람 말. 근데 무턱을 제일 몰라. 이걸 그 앞니가 이렇게 돌출됐다. 근데 사실은 아래턱이 들어가서 앞니가 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위를 발치하고선 교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정도가 조금인 경우는 괜찮은데 많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조금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처럼 뭐 옥니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꼭 수술 다 해서 아래턱을 끄집어낸다. 그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심한 경우에는 아래턱을 꺼내야 된다. 그게 이제 생각이죠. 옳게 하려면.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런 앞니가 나온 거냐, 아래턱이 들어간 거냐, 그거를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원하는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게 환자가 이제 이거 그려온 거예요. 환자가 그래서 요 일본 연예인도 있고 뭐 같은 여기 외국인 동남아시아 연예인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한 거지. 근데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렇죠. 근데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실 수 있지는 않으실까요, 선생님? 그게 우리가 하고 나면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눈이랑 코랑 누구 닮았는데 그럼 턱 하면 그 사람이랑 비슷해지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분이 요번은 좀 특징적인 분이야. 뭐냐면 머리를 싹 갖고 왔더라. 수술하기 전에 변신하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부담이 너무스러운 거예요. 겁이 나잖아요. 약간 굉장히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센 겁이 나죠. 변화를 겁이 나죠. 기다리시는 그래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기대랑 원하는 기대랑 현실이랑을 잘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하는 것처럼 얼굴에다가 턱을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다고. 아까는 자기 얼굴을 그렸고 바라는 얼굴을 그리는데 바라는 얼굴을 그 미술 실력이 안 되고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얼굴을 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려보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때 깨달아요. 그렇구나. 이게 그림도 안 되는데 선생님 아무리 실력이 있다 그래도 되겠어요? 정말 이 그림 갖고 된다 하더라도 이거 얼굴 이거 수술하는 거 양악 수술 같은 경우는 조각하는 거라고요. 입체를 뭔가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되지. 그래서 요거 그려보기만 하면 그렇구나 하고서는 이제 특히 제일 많은 게 얼굴 긴 사람들이 있어요. 긴 사람들. 그러면 얼굴 좀 줄이고 싶다는 거예요.
좀 줄이면 네모난 얼굴 돼요. 이렇게 말. 아, 왜 네모난 얼굴 돼? 얼굴 줄이는데? 아니, 이렇게 종이를 자꾸 줄이면 네모난 얼굴 되지. 그러면. 근데 그분들 생각하는 거는 얼굴 길이도 줄고 여기도 갸름해지고 네. 하는 걸 원한다고. 그쵸. 그렇게 안 돼. 진짜로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그냥 상상력일 뿐이에요. 근데 왜 저희 지난번에 선생님 병원에서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좀 이제 애프터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정면은 못 하잖아요. 옆면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요새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얼굴을 길고 아웃라인만 고칠 수 있는 거지 이게 나왔을 때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뭐 3D로 해갖고 얼굴을 거기다가 매핑을 시켜갖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안 돼요, 사실은. 장원수님도 수술한 후에 예상 얼굴에 CG 같은 걸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거는 솔직히 없어요. 없는데 그냥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CG 만드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 비용이랑 그런 게 그 CG 작가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그래도 병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얼굴을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릴 수는 없잖아. 그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화가한테도 한번 그려보라고 못 그릴걸? 그것도 몇 시간이 지나야지 그릴걸? 그래서 그거는 그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하면 못 그릴 거야. 그거 그리는데 그냥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얼굴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 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치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환자분들은 이를 맞춰서 얼굴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너무 예쁜 얼굴. 약간 좀 징그러. 이분이 이제 약간 좀 얼굴을 바꾼 거예요. 요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니까 뭐 남자를 여자로 바꾼다든지 여자를 남자로 이렇게 돼서 한 건데. 원래 그럼 남성분이셨던 거예요 지금? 그 비밀이죠. 네. 그래서 이를 이렇게 맞춘다 그래서 이를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이런 얼굴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얼굴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턱을 맞춰야지 그런 얼굴이 돼. 그래서 이게 치아가 맞지 않는 거지 턱이 맞지 않는 거지를 구별해 갖고 해야지 이를 집어넣어 갖고 어떻게 턱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부종교합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알고 거네요. 어떻게 고쳐. 그리고 이게 무턱을 수술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얼굴이 있고 주걱턱을 수술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얼굴이 다르다 이거예요. 무턱인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빼내면 이 살이 착 당겨갖고 원상복귀 재발이 좀 된다고. 약간 뒤로 당기는 네, 그러니까 듯한 많이 꺼내면 안 돼. 대신에 위가 좀 들어가야 돼. 근데 주걱턱인 경우에는 아유 턱이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집어넣으면 좋다. 식당 가서 많이 먹으면 곱빼기 먹으면 체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래를 많이 집어넣는 것보다 위를 꺼내요. 3분의 1은. 그렇게 해서 서로 조화를 시키고 얼굴이 입체감으로 만드는 거죠. 아래턱만 집어 이렇게 뜬다고. 그러니까 위턱을 같이.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코가 좀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 그 무턱 얼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얼굴. 그다음에 그 주걱턱에서 도달할 수 있는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얼굴 전체를 보고 해서 얼굴 전체를 보고 해야 된다고. 여기서 보면 여기 그림 보면 치아가 안 맞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가 안 맞는 건지 치아가 안 맞는 건지 골격이 안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골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교합이라 그래요. 개방교합. 네. 질문이 또 있네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방교합인데 이거 환자분들은 어떻게 이를 이렇게 끌어잡아내서 맞추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가 이가 빠지지.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임플란트를 그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건 턱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싸리 이거를 치아 교정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즘은 어떤 방법이냐면 어금니를 위로 집어넣어요. 저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어금니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좀 3mm 이상 넣긴 좀 힘들죠. 근데 뒤에 3mm면 앞에 한 5, 6mm 돼요. 그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얘가 아래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재발이 잘 돼, 참.
이 치아를 끌어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 하는 거는 거의 좀 많이 힘들다. 근데 교정 끝나고 나서 저희가 대부분 뒤에다가 철사 같은 거를 넣잖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이거는 앞니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지 말라고 철사를 넣는 거고 어금니는 그렇게 잘 안 돼. 근데 이거를 많이 좀 요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수술적 방법은 안 돼도 뭐라고 잘 안 해. 이분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술 너무 두렵잖아. 그래서 그 양이 조금인 사람, 좀 이따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냥 비수술적 방법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니가 뜨는 게 이렇게 앞니가 뜨잖아요.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사실은 턱을 움직여야 될 거를 이를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턱을 움직여야지 해결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정도는 교정으로 가능하죠. 이 정도는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금니를 뒤로 한 3mm 정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정도면 이 정도. 그래서 이 개방교합인 경우에 이 정도 요건 안 되고 요건 교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는 보험이 돼요. 야, 이게 좀 씻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험에 좀 혜택을 받은데 이제 비용이 뭐 10분의 1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건축에 해당되는 거고 실내 장식 있잖아요. 이거 교정은 보험 안 되거든 또 수술하더라도. 진짜로요? 그래서 그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되는데 그건 18세 이하만 또 돼. 까다롭네요 조건이. 안 그러면 그 18세 이전에는 하면 잘 안 되거든. 후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험되는데 어떤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 임플란트도 보험되잖아요. 아마 그 임플란트 보험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2개만 되잖아. 65세 이상.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라의 그 어떤 그 뭔가 인컴, GDP랑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앞니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가 안 맞는 거예요? 턱이 안 맞는 뒷니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뒷니는 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뒷니가 앞에 이렇게 벌어진 게 뒤가 먼저 닿아서 그런 거지. 이걸 이제 개방교합이라 그래서 환자들이 이거 있으면 얼굴이 길죠. 이게 떠 있으니까. 그리고 발음이 나쁘죠. 그리고 밥 먹을 때 참 침이 튀기죠. 셀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관절도 좀 나쁘고 그 다음에 코로 호흡하기가 좀 힘든데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입이 떨어져 있으니까 일로 숨 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비대칭이면서 개방교합 있으면 이거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수술할 만해요. 그래서 수술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예뻐졌어요. 근데 교정으로만 하면 이렇게 돼. 우선은 근데 이게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이것도 해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정으로만 한 거야. 왜냐면 이 치아가 송곳니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송곳니가 있으면 여기에 이가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교정으로 어느 정도는 해보다가 더 이상 안 돼서 그러니까 아랫니를 하나 발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다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이 좀 심하고 개교합이 있으니까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하나 모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상으로 CG로 요거를 교정만 해서 이를 맞췄다 그러면 이가 엄청 길어져. 그러네요. 턱뼈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를 잡아 당기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요 분이에요, 사실. 근데 교정을 해서 치아는 바르게 됐는데 약간 조금 삐뚤어진 턱은 그렇죠. 교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수술을 해야지 조금 그래서 더. 이제 이를 움직이는 거랑 턱을 움직이는 거랑 그게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얼굴이 이제 네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지금까지 계속 나온 건데, 이제 비대칭의 경우 수술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교정으로 하려고? 그거 싫죠. 이렇게 자기가 체조를 열심히 하고, 마사지를 좀 마사지를 받고. 하고, 그래갖고 요렇게 하는 거.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 예? 된다고. 되면 내가 아마 제일 먼저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90년까지 한 200년 동안 주걱턱이면 아래턱을 이렇게 밀었다고. 그래서 이 교정의 아버지 에드워드 앵글이라는 분이 이런 이 칭캡이라 그래요. 칭컵. 하고서는 사용하다가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안 되니까 위턱을 잡아 떼니지. 근데 이제 한 3, 4mm는 이게 가능하더라고. 근데 이건 어렸을 때만 가능한 거야. 어렸을 때라면은 몇 살이요? 그냥 저기 사춘기 때. 아, 그러니까 중학교 뭐 한 2, 3학년. 근데 문제가 이게 성장하면서 됐는지 땡겨서 됐는지는 잘 모르지. 그러니까요. 예, 그건 좀 막연해요. 그렇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볼 만하다.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땡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비대칭.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면 윤곽. 그래서 사람들이 안면 윤곽이랑 이 양악 수술은 받기 싫어하죠. 왜냐면 비싸기도 하려니와 조금 위험. 몸에 칼을 대잖아요. 그래서 이 안면 윤곽은 뭐 얻는 거냐면 건물이라고 치면 외장을 고치는 거예요. 외장. 건물 지면 밖에다가 대리석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외장 바깥에만. 근데 이 양악 수술은 내부까지 건드리는 거죠. 내부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방이 좁아. 그래서 방을 좀 트자. 그런 게 양악 수술에 해당되는 거고, 안면 윤곽 수술은 바깥에 보이는 부분만 진짜로. 근데 이제 우리가 얼굴의 모양을 내는 거는 대부분 이 외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쌍꺼풀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도 그렇고, 뭐 쌍꺼풀 한다고 더 잘 보이겠어요? 눈이 시력이 좋아지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시야는 더 잘 보여지지 않을까요? 시야도 마찬가지. 왜냐면 눈동자 있잖아요. 눈동자. 그게 한 2mm가 되나? 뭐 넓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이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이렇게 보면 한 2mm라고. 그거로 다 찍을 수 있잖아. 그래서 2mm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보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이 자기 눈동자를 잘 보지. 맞네요. 네. 자기 보는 데는 상관없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동자가 보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눈이 커지면, 아니 배우가 있는데 눈이 작아.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연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 오늘 밥 먹어서 같이 사진 찍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뒤에 갈라 그러지. 얼굴 작아 보이려고요. 근데 눈은 어때요? 눈은 크게 뜨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얼굴이 비대칭이 있다 그러면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적절한 방법으로 얼굴을 바꾸려고 할 때는 성공하는 거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바꾸려면 성공하지 못한다. 근데 이 중간에 적절하지 방법은 아니지만 마음의 유안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 세상에 모든 거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꽤 됐어요. 몇 년 전에 그 아침 방송 이렇게 토요일 날인가 보는데 아침마당이었나? 근데 KBS 2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라고 그 말 잘하는 교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사회자가 물어봐요. 뭐냐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살죠?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불행한 건 내가 말할 수 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꿀 때는 행복하지만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하면 불행해진다. 명언이네요. 근데 명언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내가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오면서 그 어디 삼성동에 거기 보니까 막 또 공사를 또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이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밑에다가 이 KTX인가 그걸 만든다 그런 거, 그 생각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왜 그 얘기가 됐는지 먼저 그것도 하나의 건축이니까, 얼굴 건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철학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견인한다는 건 뭐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이렇게 아래턱에다가 이런 플레이트를 심고 그 위에다 심고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요새는 이게 더 새로운 방법인데 이것도
확률은 적지만 그냥 한 2, 3mm, 3, 4mm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성장 때문에 됐는지 성장을 촉진한 건지는 모르지만 해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성인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안 돼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안 돼도 해보는 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근데 예, 시도를 해보는데 이제 그 합리성은 그 근거가 좀 부족하지. 다 뼈가 자란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서 이게 턱 교정 치료 방법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턱을 통째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러니까 치아만이라도 좀 부정교합, 그 주걱턱인 경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아래턱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네. 아래턱이 나오면 요거를 발치를 해서 발치했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방금 노란색이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요거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단점은 뭐냐면 치아는 맞출 수 있는데 얼굴 모양은 그대로인 거죠. 조금 더 이렇게 돼 보인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활할 때 입을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말할 때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치아가 안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싸리 입이 치아가 앞으로 나와 있어도 말할 때는 별 표시가 안 나요. 네네네. 표시가 안 나는데 웃을 때라든지 그럴 때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거로 만족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나쁘다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안면 윤곽 수술, 이거 좀 무서워요. 안면 윤곽 수술. 이거 아마 여기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했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안면 그거죠. 여기를 자르고요. 그러니까 광대 수술이죠. 네. 윤곽을 다듬는다.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선생님. 네? 네. 근데 차리 처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하면 여기 이게 더 깊어져요. 깊어지고요. 깊어져. 그래서 저는 아주 심한 경우는 하지만 그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왜냐면 뼈에서 그 골막을 벗겨야 되거든. 수술 뼈를 보려면 그걸 벗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수술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웃고 있지만 이제 그냥 예뻐지기는 했어요, 솔직히. 아니 그림이 예뻐진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수술하면서 이거 뭐 괜히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만한 분이 있어요. 딱 보면 여기 땅콩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분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미적으로나 아니면 그 표정.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표정을 잘 못 짓는다. 특히 이제 양악 수술할 사람들은 이가 안 맞으니까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안 다물어지면 이게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까지는 좋아. 근데 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사람의 그 미적인 판단에서 제일 탑이 뭐냐면 어디겠어요? 눈이죠. 마스크 쓰고 다녀도 다 알잖아, 저 사람. 응? 예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 그건 몰라. 그건 내가 보니까 그건 안 돼. 아는 것 같던데요? 아니. 눈은 눈만이야, 따로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마스크 쓰면 눈 갖고 다 이게 저 사람 생각을 대충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입까지 이제 드러나면 저 사람이 그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양악 수술은 이제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일부러 조금 이거는 사실 배포는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한 6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또 안 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나 이게 정말 이게 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톱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이렇게 자르는 거로. 그래서 이거 사실은 그 후배들이 보여주지 말라고 무서워한다고 환자들이. 근데 요즘은 다 알고 하고 싶어해. 그쵸.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는지 근데 이거 보면 무섭잖아요. 것 같아요. 피도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피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집어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좀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가 이 옷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옷 고치면 어떡해? 이거 다 뜯는 거지 한번 이렇게 다 분해해서 다시 맞추는 거지. 안 그러면은 여기만 이렇게 고치고 그러면은 울잖아요, 얘가. 그쵸.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다 이렇게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양악 수술이랍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두세 시간에서 네다섯 시간. 그래서 전에는 좀 빨리 했는데 이제 네. 나이가 드니까 좀 늦어요. 왜냐면 자꾸 보이는 게 많아.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고. 그 부모님들 만나면 청소를 해도 우리는 금방 하는데 나도 부모가 됐네. 치울 게 많잖아. 저기도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잠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눈썰미가 더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인지도 질문이 물론이죠. 주셨어요, 선생님. 물론이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이나 개인 치과병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좀 차이점이 있는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은 나름 실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단지 어떤 위험 사항이 생기면, 나도 위험 상황이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 대학병원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피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뭐 큰 혈관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그 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중재적 시술이라고 그렇잖아요. 다리 같은 거 이렇게 혈관에서 심장 그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그 뇌혈관도 터지면 그거 막아주고 그걸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드물지만 그 아주 드물게 뭐가 발생한 것도 해요. 정말. 그럴 때 이제 응급처치를 대학병원에서는 그렇죠. 바로 할 이제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그렇죠. 네, 피가 준비돼. 그래서 수술 외부에서 저기 하시는 분들은 나름 실력이 좋은 분들이고 이제 대학병원은 약간 그런데 좀 강점이 그렇죠. 있다.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회사원 초이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영상 보니까 엄청 무섭네요. 이렇게 무섭죠. 해주셨어요. 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두려워져요. 근데 그게 두려워지는 게 뭐냐면 100명 중에 한 명만 조금 뭐가 잘못돼도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겪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수술 시간이라 환자분들은 자꾸만 이제 수술 시간 갖고 좀 이렇게 외과 의사는 수술 빨리 해야 된다. 맞아요. 빨리 해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3시간 안에 끝나야지 모든 게 원활한데 왜 자꾸 늦어지냐면 젊었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리고 환자가 컴플레인 이거 할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손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전신 마취는 꼭 필요하죠. 예. 네,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으면 40, 50대에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거부터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맞췄네. 어떻게 이렇게 총기 있게. 네. 양악수술에 알맞은 시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중학생 나이. 이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많이 떠 있네요. 네. 이거는 이 정도 되면 교정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안 해요. 왜냐면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괜히 환자분들한테 희망 고문만 하거든. 막 교정기 달고 그러니까 아싸리 시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수술할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 옷 신사복 해주면 뭐 나중에 안 해도 돼? 아니죠.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3번 할 거면 해도 되고.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다 성장한 다음에 해라. 그런 상태고. 근데 여기 한 20대. 20대는 아까 그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30대? 30대 말. 요 분도 몇 번 왔었어. 할까 말까. 뭐 20대 말서부터 할까. 그 다음에 요거는 한 50대. 그러면 나는 요 분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예? 선생님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거 지금 그러니까 옷을 딱 한 번 바꾸는데 20대 바꿔야지 그 다음에 작년까지 할아버지까지 사용하는데 이분은 나머지는 옷을 한 번 해갖고 한 50년 쓰는데 이분은 한 20년 쓰잖아요. 네, 그래도요. 지금 왜냐면 근데 50세가 아니라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뼈에서 골막을 벗기고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미적인 게 그렇게 그리고 미적인 게 여자인 경우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뛰어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심하니까 이렇죠. 그러니까 이가 다 삭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얼굴은 좋아지지만 치아 교합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좋아질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고 했는데 벌써 그러니까 이 책상을 고치려고 했는데 책상 다리가 없는 거죠. 벌써 다 흔들거려. 그래서 이분도 원래는 이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 적극적으로 추천은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여기 어린 학생은 안 했고 이 사람도 또 안 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수술한 지 한 4개월 됐을 때 11주 됐을 때 이렇게 바꿔주는 우와, 거고 네. 이 사람은 수술하고 나서 한 1년 됐을 때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니까 나이가 있다. 그래서 40, 50대 양악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근데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마다 옷을 사 입으면 본인이 대충 가격이나 그다음에 스타일이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입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입죠. 감당한다는 뜻을 아시겠어요? 감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남성이 있어. 그러면은 한번 대시해보. 선생님 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이게 보고서 감당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수술도 그 크기에 따라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의 그 경계가 있어.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했다가도 꼭 해야 되는 걸 꼭 계속 물어보다가 나중에 수술하기 지난달에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 갑자기요? 이게 약간 조금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분들을 애잔해. 그러니까 초기에 안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꼭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무슨 신체 검사에서 이게 걸릴 것 같아서 수술한다 그랬는데 까다로운 데 많이 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안 걸린대.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모든 게 다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타이밍이 있다. 그럼 가능하면 20, 30대에 그러면 그렇죠. 20, 30대. 결정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의 목적에 따라 성공 실패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 수술해 갖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든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농구를 잘하고 싶다든지 그것도 안 되죠. 그다음에 가수가 됐다. 그다음에 연예인이 되고 싶다든지. 약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 유리하긴 해요. 네. 근데 이거 고쳐서 연예인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아까 좀 나이가 30, 40대, 그러니까 그분들도 초창기에 연예인이 될 때, 초창기에 그때 하시는 분들은 다 잘하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래갖고 이제 그 양악수술 전문 이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다는 건 뭐냐면 그 본대의 얼굴로 이미지가 굳어졌어. 이미지가 굳어졌는데 요거 변신을 해서 좀 새로운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그분들의 그 이미지가 굳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작가나 PD 선생님들이 그 사람을 못 써. 그 사람 굳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 이미지만 생각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거를 양악수술해 갖고 어떤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초반에 해야 된다. 그 세월이 다 가버린 다음에 이미지가 딱 됐는데 일반인들이 그 사람 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딴 얼굴로 나온다? 그건 안 돼. 그건 이제 나이든 탤런트 분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잘생긴 분들이 이렇게 나중에는 막 희극 배우가 되잖아.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는 변신인데 그건 자연스러운 변신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마음이 열려져요. 젊은 사람들이랑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두통, 턱관절, 편두통, 목 디스크.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부종교합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하면 이런 질환이 좀 나아질 거다라는 근데 생각을 이거는 많이 굉장히 하시는 것 주관적인 같아요.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가 어떤 그 형태를 고쳐서 이거 주관적인 어떤 증상까지 고친다 그런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제일 많은 게 이제 턱관절, 그다음에 네. 두통, 편두통. 그러면 편두통 가진 사람이
부정기업이 많겠어요? 아니면 부정기업을 가진 사람이 편두통이 다 갖고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편두통은 뭐 혈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구 통증으로도 올 수 있고, 뇌혈관 질환일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격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이거 고친다고 그 나머지 게 고쳐지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 턱관절 치료 있잖아요. 턱관절 치료. 뭐 입에다 스플린트를 한다, 마사지를 한다. 그런 거는 확률이 10%만 돼도 10번 받으면 100% 가능성이 그게 있나? 통계적으로? 아니, 좀 글쎄하죠. 아니, 그러니까 마사지에서 10번 하면 한 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걸 100번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100% 아까도 말했지만 수술을 하면 거의 99%는 나야 돼. 그러니까 그 안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건 잘못된 그쵸,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상적인 치료는 안 돼. 그래서 그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턱인 경우에 이렇게 턱관절이 아파서 이게 이제 명의에서 나온 거 이제 인용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턱을 앞으로 자꾸만 무턱인 경우에는 아래 턱이 뒤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앞으로 꺼내요. 그러면 이게 이 관절판이 늘어져요. 그러니까 고무줄도 자꾸만 당기면 어떻게 돼? 늘어지죠. 늘어나죠. 그러면 거기에 이 뼈랑 이 쿠션 작용 없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석에 앉아 있는데 방석이 자꾸만 당겨서 앞으로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백이잖아. 백이는 거예요. 백이는데 다행스럽게 이 관절은 근해처럼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압력은 적은데 이 머리랑 가까이 있으니까 불편하면 이 뭐 편두통도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악 수술한 다음에 이거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 B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까요? 이 잘 맞고 그 다음에 그 얼굴 모양 반듯해지고 그래서 본인이 만족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무시하고 살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나 관절 때문에 턱이 삐뚤어졌어 이렇게 하고 온다고.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고치면 이것까지 낫겠다. 증상이 낫겠다. 그거는 아니다. 조금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체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도 못 고치는 게 상당히 많다고. 근데 이제 그걸 고치는 방법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그냥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떤 특정 내 얘기를 하면은 뭐죠? 물을 많이 마시라. 물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건강이 좋아진다. 하루에 뭐 6잔씩 마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건강이 다 좋아지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말고 다른 그런 것들도 식으로 같이 해야 수술을 되니까.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좀 막연하지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도에 따라 만족이 다르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잘 봐요. 그 성격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아껴보면 남도 그냥 조금 그러면 우울해지지. 약간 조금 더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사실은 얼굴마다 다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매력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수술할 때에는 객관적인 미를 보고 수술해요. 근데 수술 안 할 때는 뭘 봐야죠? 주관적인 미를 보는데. 코가 좀 삐뚤어진 게 멋있다. 그쵸, 약간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누구야? 그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 네. 그 사람 얼굴 이렇게 삐뚤어져. 이도 하나 없고. 엄청 잘 근데 나가는 배우잖아요. 다른 데가 근데 그분도 많이 늙으셨더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우울한 얼굴. 네. 그다음에 이게 밝은 얼굴이잖아요. 이게 밝은 얼굴인데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밝은 밝은 얼굴한테 가고 있죠. 뭐 커피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근데 커피 많이 이렇게 음료 거기 가면은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할거 웃으면 이 사람한테 가죠. 예? 그럼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그거로 해서 알바 금액이 정해진다고 하면 누구한테 가겠어? 이 사람한테 가지. 예? 그럼 이 사람은 노력 없이 웃는 거 아니에요. 다 노력이 에너지가 필요하지. 이것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웃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이 사람도 웃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짜 웃음 아니야. 이게 눈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나? 웃을 때 눈이 짜부러져야지. 그러니까 나름 밝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근데 거죠. 그게 자기를 배려하는 마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펜필트의 호문클루스, 이거 뭐냐면 뇌 지도라고 뭐 얘기하고 도는데, 이 사람은 이 손 보세요. 손을 조절하는 영역이 이렇게 제일 넓다. 손 제일 이게 바쁘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굴, 표정. 그래서 여기 보면 손이. 그 다음에 얼굴, 혀 이거 왜 그럴까요? 말 많이 하잖아. 2살 되면 말하기 시작하고 아주 우리 손녀도 시끄러워 죽겠어. 왜요? 예쁘시다고 하셨잖아요. 눈. 이게 다 이 홈플트의 뇌. 그러니까 뭐냐면 표정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연습.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몸매를 막 다듬는 것처럼 얼굴 표정도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항상 그러니까 하셔야겠네요. 기분 나빠도 웃으면 다른 사람이 기분 좋은 줄 알아.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다. 근데 집에서 나쁜 일이 있으면 직장에 와서 계속 얼굴 꾸기고 있으면 다 도망가지. 그쵸, 다가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악수술로 마음까지 변화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악수술은 교합과 기능을 맞추는 수술이지만 그게 바깥에 나타났을 때는 얼굴까지 반듯하게 되고 그게 마음과 표정. 이게 이제 타이지 타오로, 이게 일본 작가인데 이거 그림이에요. 그래서 얼굴뼈를 고치고 치아를 그러니까 얼굴뼈를 고쳐서 치아도 맞추고 얼굴과 얼굴 표정을 고쳐서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을 높인다. 그게 이제 내가 이거 표현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진짜 작품이 이렇게 딱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거 제가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환자가 적어준 거거든요. 시예요, 선생님? 아니면 시간이라 이게 이제 스피커가 이게 저번에 한번 읽어주려다가 그런 건데 이거. 잠시만요. 피디님 혹시 소리 들리나요? 있습니다. 늘 위축된 모습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이미 버린 지 오래고 대학 들어주세요. 한 3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 뚫고. 그래서 내가 제목은 내가 정한 건데 제 생일은 양악 수술을 한 날입니다. 이제 우리 실제 태어난 날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그렇습니다. 긴 덕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험한 인상을 20년 넘게 달고 다녔습니다. 늘 5년 위축된 있다가 모습으로 치과를 학창 다시 시절을 보냈고 방문했어요. 5년 초등학교, 있다가요? 중학교, 왜냐면 고등학교 뭔 졸업사진은 잘못된 게 이미 버린 지 없나. 오래고 대학교 수술하면 졸업 때는 그렇잖아. 사진조차 찍지 차도 않았습니다. 할 수 차고선 있는 좀 거라고는 덜덜거리면 이것도 공부밖에 뭐 고장 나는 거 없었습니다. 아니야? 최소한 그렇잖아. 세차 사야 공부는 되는 거 외모로 아니야? 뭐 판가름 이렇게. 나는 것이 그렇지. 여기서 아니니까요. 보면 최소한 양악 소리 수술을 하는 잘 날을 들려요? 꿈꾸며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양악 다시 수술하는 날 오셨는데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거가 이제 제2의 인생을 들렸더라고요. 살고 싶다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반가워요. 해주셔서 근데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썼습니다. 뭐 불편한 거 수술대에서 일어나 조금 눈 이런데 뜨자마자 어때? 교수님께서 그래서 저를 괜찮아요. 쳐다보시면서 그러고서는 그만 이제 울어 임마 그날따라 너 안 좀 죽었어 바빴어요. 라고 그래갖고. 말씀하셨던 게 근데 기억납니다. 오랫동안 수술을 저는 양악 수술 하고 후 나서 찾아온 지냈는데 고통보다 나도 이제 예. 다른 사람들처럼 입을 다물 수 한번 있겠구나 글로 한번 그 사진도 마음 예쁘게 찍을 수 표현해보시죠 있겠구나 그랬더니 싶은 마음에 이제 세상에서 이 글을 제일 써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글 같았고 썼는데 참 해낼 수 글을 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그러나 정말 그 완상은 아까 오래가지 그 노래 잘 못했습니다. 부르는 것처럼 이 글 외모가 잘 쓰는 변하면 사람이 세상도 있더라고요. 달라질 줄 그래서 알았지만 그건 온전히 저의 노력 여하에 따른 여기 것이지 문장이 외모에 너무 달린 것이 길어갖고 제가 아님을 좀 깨닫게 뺄라 된 그랬어요. 그래서 것입니다. 저번에 한번 그저 읽어달라고 보통 사람들과 같은 그랬는데 얼굴형을 가지게 된 것일 뿐 셀프티베리가 그런 영화에서나 얘기를 했어요. 나올 법한 인생이 완전한 바뀌는 거는 드라마틱한 일은 더할 일어나지 게 없는 게 아니라 않았습니다. 뺄 게 없는 제가 거다. 대기업에 정말 뺄 취업하게 게 된 없어. 것도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둔 것도 정말 외모가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독하게 공부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이제 덕이었습니다. 이분한테는 이제 외모로 인한 자기 비하로 내가 아무것도 책을 하지 쓰라고 않았더라면 그러는데 그 책 결코 아직도 양악 쓰고 수술 있어요. 이후에도 지금 변함없이 다 합본해서 똑같이 그저 마지막 스스로 온 루저라고 거를 느끼면서 그때 내가 살았을지도 쓰고 모릅니다. 싶다. 그래서 써도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우울증을 이렇게 앓고 했는데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니 입이 나온 것 같아 혹시나 재발한 건 아닐까 싶어 외모만 이렇게 변한다고 병원에 해서 다 몇 년 변하는 게 만에 아니라는 방문하게 말씀을 되었습니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수술 전 사진, 수술 바로 직후 사진, 그리고 지금 지금은 사진을 그런 보니 거 지금 어떻게 제 자신이 모르죠. 부끄러워집니다. 양악 수술하고 나서 첫 마음을 다른 잃어버린 것 건 모르겠고 같아서요. 하여튼 그때는 그냥 저기 평범한 이제 모습으로 잘 만들어주신 지낼 거예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더 하면서 예뻐지길 욕심내고 있는 제 자신이 참으로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다시 불러와야겠습니다. 수술대에 들어갈 때 생각했던 것, 보통 사람들처럼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수술대에 나오면서 생각했던 것, 새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 그때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는지 반성하려고요. 병원에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는 환자들, 그리고 접수대 앞에서 초조하게 교수님과의 면담을 기다리는 환자들. 예뻐질 수 있겠지? 보통 사람들처럼 이제 턱 들어가면 옆모습도 자신있게 찍을 수 있겠지? 잘 될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다 알 것 같아요. 이미 겪어봤으니까요. 근데 저처럼 수술 후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래요. 외모가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확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은 외모를 갖는 거고, 그로 인해 위축되었던 자기 마음을 다림질로 펴듯이 쭉 펴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을 다시 구기게 만들지, 계속 예쁘게 펴서 잘 갖고 다닐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사실 지금 쓰는 건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글을 읽게 될 당신들도 수술 직후 그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멘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 고생하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수술이랑 다른 게 이거는 미리 교정을 해서 잘 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수술을 제일 이제 권할 수 없는 게 빨리 수술해달라 그래요. 빨리. 그래서 내가 어머니 얘가 집에 와서 밥 빨리 해달라 그러면 밥 빨리 해주죠.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얘기해요. 물론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은 빨리 수술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급하잖아요. 근데 양악 수술이 그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근데 뭐 일반인들이나 뭐 시민들이나 좋아할 거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수술을 좀 선수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쁜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그런데 그 불만을 많이 올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그냥 안 해도 될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양악 수술 7가지 그 얘기인데 이제 지금과 같이 7가지를 잘 자기가 생각해서 그다음에 수술을 임하고 그 다음에 수술 끝날 때까지 잘 참다. 그랬을 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7가지를 이제 환자분께서 혼자 이제 고민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같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사실 이런 얘기를 환자분이랑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아니 이거를 30분 이상은 걸리는데 하면 이제 침이 마르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이런 걸 딱 만들어서 아까 그 수술 영상이랑 같이 나는 무턱에 뭐 어떤 겁니다 하고 나한테 화면 뭘 보여주면 요새 카톡이라고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벌그레 연묘를 보여주고 했을 때 보여주면 내가 감은 잡잖아요. 그래서 그쵸. 당신은 수술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그랬지. 내가 교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칭은 어떻게 해요? 그 정도 비대칭은 다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다녀온 치과로 내가 다시 그러니까 수술할 정도에 되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을 내가 이제 판단해 주시는 판단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술하는 사람은 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을 사람 안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안 하는 이유를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옷으로 잠깐 비유를 시작했으니까 백화점 갔어요. 근데 저 옷이 꼭 사고 싶어. 예? 근데 나이가 안 맞는 옷인데 사고 싶어. 그렇지. 그런 거를 내가 지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파는 뭐 점원이라도 좋고 매니저라고 알아. 이 옷 갖고 가면 분명히 반품 들어올 걸.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 환자한테도 손해지. 그 시간, 돈을 다 물어준다 그래. 그 다음에 수술이 아니라 옷을 파는 사람도 그 물건 납품한 데 가서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술할 사람은 할 사람, 수술을 안 할 사람은 안 할 사람이 왜 당신은 수술 안 하는 게 좋다는 거를 내가 판단해 주는 그런 어떤 자리를
뭐 일주일에 뭐 한 2시간이면 2시간 그렇게 그 만나서 얘기하면 뭐 비용이 또 나오니까 요새 그 카톡으로 그러면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카카오 뭐 TV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런. 그래서 네네.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단점이 여기서 많이 한 게 너무나 시간이 한 50분짜리 오늘도 1시간 보니까 짧게 해서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 주제랑은 조금 다른 질문인데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와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한 6개월 정도는 있어야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발치 후에 너무 늦게 임플란트를 하면 이제 옆에 치아가 눕힌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지 질문 좀 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발치를 한 다음에 요새는 발치한 다음에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예후가 아무래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고 그 기간 동안 옆에 치아가 눕는다. 그건 사실인데 그렇게 빨리 눕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유지장치를 좀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게 앞니냐 어금니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전문가랑의 고민은 뭐냐면 저런 얘기를 그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은 걸 어떻게 분명하게 해주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는 보통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옆에 니가 확 눕잖아요. 근데 옆에 니가 누울 때는 그 옆에 니도 흔들거렸을 때 누워요. 단단하면 그렇게 안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뭐 시간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뭐 눕거나 그럴 옆치아는 아니겠지. 그리고 연세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항상 그 어떤 상담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뭐 전문가 찾아보라고. 이거 봐야 알거든요. 듣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만일에 저한테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하고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서 물어보면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대답은 해주지, 목소리가. 근데 이비인후과 선생한테 얼굴 보여주면서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답해 주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얼굴을 이게 양수술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냥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솔직히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조금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아 요새는 보시고 임플란트를 거의 집안 한 반 이상의 치과에서 다 하잖아요.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상담하는 거에는 그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마 상담하는 거에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분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제 수술을 권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그래도 이제 수술을 원해서 가신 상황인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과에서 교정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교정으로 안 되니까 수술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교장 선생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그 수술해야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랑 교정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데 가보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님이 심장 고쳐 선생님, 이거는 심장 수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교정 내가 하는 거로는 안 된다는 거지. 네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어떤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해서 그 영상으로 많이 발전했죠. 회의도 다 영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나도 힘드니까 금요일 날 오후라든지 좀 시간 있을 때 그 시간을 마련해보겠다 이거죠. 근데 환자가 앞얼굴, 옆얼굴. 요새 그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상담 안 와도 될 사람. 근데 그거는 그럼 뭐 건국대 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안직 실행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솔직히 이제 2월까지 수술이 꽉 잡혔으니까 바쁘시네요, 선생님. 그 3월서부터 좀 해봐야죠.
아니면은 저희 비욘디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링크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미지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상담을 사실 이제 얼굴 수술하려고 상담 오는 거 환자분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민 많이 하시고 오실 것 같아요. 아니 가는 게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오거나 삐뚤어져서 그 부모랑 같이 상담하러 오는 거 보면 그 병원이라는 게 좀 많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죠. 병원은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이걸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게 어딘 줄 아세요? 법원에 가면 더 기다려요. 몇 년 기다려.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하는 거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거 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네. 병원에 그 문지방을 들어쓴다는 게 기분이 별로 좋지. 피부과에 남의 과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속 알딱지 밴댕이님께서는 어렸을 때 교정을 하셨는데 청소년기 지나면서 부종결합이 되어서 수술하려 하니 선 교정이 없이 수술하자고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인데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게 아까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미리 교정을 하고 해서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생각이 어렸을 때 교정했잖아.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번에는 수술만 하면 어때? 이런 심리가 있어서 수술하는 선생님들도 그런 걸 권유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 오늘 내용에서 선수술과 그 다음에 교정 후 수술에 대해서 그건 좀 뺐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그게 확연해요. 두 개 차이가.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옷을 이게 재단하는 거예요. 근데 옷감이 울퉁불퉁하다고. 울퉁불퉁만 했을 때는 옷을 제대로 잘 맞게 할 수 없고 구태여 맞는다고 하더라도 울퉁불퉁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선교정 없이 하는 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외국에서 와서 수술하는데 좀 급하게 해야 되는 급하게 하는. 근데 그것도 잘 하기 싫어요. 왜냐면 결과가 좋아야지 나중에 웃는 낯으로 헤어지는데 그리고 몇 년 뒤에 온다고. 그래서 이 수술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금 저한테 수술한 사람의 애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와서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내가 미안해. 왜냐면 그때는 아무래도 실력이 좀 지금보다. 왜요, 선생님? 아니에요. 옛날엔 저보다 지금보다 실력이 떨어졌죠. 그건 분명히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또 내가 좀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 거고 애는 내가 그 엄마보다 잘해주죠. 실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양악수술은 다른 수술이랑 달라서 준비하고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 그래서 다음에 이게 되면 선수술과 그 장단점을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재승 선생님과 함께 양악수술을 성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7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7가지 사항을 자세히 말씀 주셨지만 제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나로 딱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그건데 준비하고 해야 된다. 이게. 준비하고 해야 마음이나 그 다음에 미리 교정을 하는 거나 그런 어떤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떤 친구들이랑 식사할 때 야 그래 하자 그 잠깐만 취소된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정된 결론은 번복이 자주 돼요. 그러니까 진중하게 생각을 해서 할까 말까. 그래서 저는 보호자들이랑 꼭 같이 오지 않으면 혼자는 수술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갈등도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는 이거 뭔 얼굴 반듯하게 생겼는데 멀쩡한 얼굴 왜 우리 딸을 손댈라 그래. 그리고 엄마는 이거 교정으로만 어떻게 이만 맞추면 우리 애가 만족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딸은 나는 이 맞는 거 뭐고 다 상관없어. 그냥 얼굴이 나타나는 얼굴이 일단 좋아야 돼. 이렇게 그 3가지가 갈려요. 근데 다 맞는 말이죠. 제가 그거는 환자들한테 이제 같이 오면은 제가 좋아요. 아버지
엄마, 딸이 오면은 왜냐면 서로 간에 의견 교류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엄마랑 딸이만 와. 그럼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 이해는 안 하지. 이해는 안 한다. 그래서 그 갈등을 계속 더 깊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시는 게 중요하다.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리타스님께서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욘드에서만 이런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회사원 초이님도 오늘 너무 유익했어 해주셨고, 이 작가님도 아까 칭찬과 함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인데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네.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